등비 수열. 자, 이거는 비율이 같은 수열을 등비 수열이라고 얘기해. 비율이 같은 수열. 그래서 비율이 같다라고 해서 보통 이제 뭐 A1분의 A2 이거랑 A2분의 A3 뭐 A3분의 A4 이런 게 이제 비율이잖아. 그래서 이런 비율들이 전부 같은 수열을 등비 수열이라고 하는데, 근데 보통 비율이 같다라는 걸로 생각하기보다는 곱해서 만든 수열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좀 더 편할 거야. 그러니까 이 초항에다가 어떤 값을 곱해서 두 번째 항을 만들고, 두 번째 항에다가 마찬가지 똑같은 값을 곱해서 세 번째 항을 만들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쭉 나가는 거지. 이때 이 같은 값, 요 같은 값을 우리가 공비라고 얘기할 거야. 공비. 오케이? 일정한 비율, 그걸 이제 공비라고 하고, 요걸 계속 공비를 곱해서 만드는 수열이라고 생각하면 돼. 뭐 예를 들어보자면, 초항이 3이고, 공비가 2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두 번째 항은 얼마야? 초항이 3이고, 공비가 2니까. 두 번째 항은 6이지. 세 번째 항은 12, 그 다음은 24. 이런 식으로 나가는 수열이 나오겠지. 이런 게 등비 수열이야. 그러니까 곱해서 만드는 수열. 됐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공비가 이제 지금처럼 이제 2가 돼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런 것도 가능하지. 공비가 뭐일 수도 있어? 1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공비가 1이면은 계속 일정하게 나오는 이런 수열이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지. 뭐 예를 들어서 공비가 2분의 1이라고 쳐봐. 그럼 3에다가 2분의 3에 4분의 3에 뭐 8분의 3에 이런 식으로 나가는 수열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 그치? 공비가 음수면은 뭐 부호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됐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이 등비 수열 같은 경우는 앞에서 했던 등차 수열이랑 좀 패턴이 좀 비슷하거든. 그래서 등차 수열에서 우리가 처음에 뭐 했냐면, 등차 수열에 대한 내용, 이거 자체, 그냥 등차 수열이 뭔지에 대해서 일단 처음에 배웠었고, 그 다음에 배운 게 일반항,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공식에 대해서 배웠지. 맞지? A1 플러스 N-1D라고 해서 일반항에 대한 공식을 배웠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등차 중항이었단 말이야.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개의 숫자에서 가운데 항, 등차 중항을 배웠고, 마지막으로 등차 수열의 합을 우리가 배웠지. 이렇게 이런 패턴이잖아. 등차 수열에서. 그지? 등비도 똑같아. 일단 등비 수열이 뭔지 대충 이제 배웠고, 비율이 같은 수열이라고 해서 방금 배웠고, 그 다음 등비 수열 일반항 구할 거고, 등비 중항 구할 거고, 등비 수열의 합을 구할 거야. 패턴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됐지? 그래서 일단은 일반항부터 한번 해볼게. 일반항. 자, 등비 수열의 일반항은 이렇게 한번 가보자. 일단 초항은 A1이고, 그 다음에 A2라는 건 A1에다가 요 공비라는 거, R이라는 거를 곱해서 만든 게 A2잖아. 맞지? 그럼 A3는 뭐라고 할 수 있어? A3는 A2에다가 R을 곱한 게 A3겠지. 그럼 A4는 뭐야? A3에 R을 곱한 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쭉 나가다 보면 AN이라는 거는 AN-1에다가 R을 곱한 거랑 같은 거지. 맞아? 그럼 이 상태에서 곱해볼게, 이거. 이렇게 좌변끼리 우변끼리 곱해볼게. 곱하면은 이렇게 약분될 수 있지. 좌변끼리 곱하고 우변끼리 곱했을 때 반대편에 있으니까 A2, A2가 약분되고, A3 약분, A4 약분 해서 여기까지 약분되잖아. 맞아? 그럼 좌변이 뭐 나와? A1 하나 남지. 이거 A1 곱하기 R 몇 개 곱했어? 한 개 곱했어? 샥 몇 개 곱했어? N 몇 개 곱했지? 자, 눈깔이 있으면 보일 텐데 1부터 N-1까지니까 몇 개? N-1개지. 됐어? N-1개 곱했어.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요게 등비 수열의 일반항 공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초항하고 공비를 알면 초항 곱하기 공비의 N-1제곱으로 구해주면 돼. 됐지? 요게 일반항 공식이야. 별거 없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초항이 3이야. 공비가 2인 등비 수열의 일반항 찾으래. 그럼 뭐야? 3 곱하기 2에 n-1제곱 쓰면 된다고. 간단하지? 이렇게 해서 일반항을 찾아주면 된다. 뭐 이게 다야.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형태가 지금 지수 형태지. 지수식 형태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일반항이 지수 형태의 식이면 등비 수열이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돼. 그치?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등비 중항. 등비 중항인데, 자, 등비 중항이라는 거는 등비 수열을 이루는 세 개의 숫자를 ax, b라고 했을 때 가운데 있는 항에 대한 내용인데,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아까 우리 처음에 비율 따진 거 있잖아. a1분의 a2랑 a2분의 a3, a3분의 a4가 다 이제 일정한 비율, r이라는 비율로 이제 나오기 때문에 이런 수열을 등비 수열이라고 했잖아, 그지? 똑같이 해보면 앞에 있는 항분의 뒤에 있는 항 a분의 x, 그리고 앞에 있는 항분의 뒤에 항 x분의 b가 같겠지, 공비로. 맞지?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x자로 곱한 게 같으니까 x제곱은 ab라고 표현할 수 있고, 만족하는 x는 뿔마 루트 ab라고 쓸 수 있겠지. 이게 등비 중항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요거를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요거를 생각해서 x값 찾는다라고 이제 뭐 계산하면 돼. 그렇게. 그러니까 제곱해서 ab가 된다. 그러니까 가운데 거 제곱은 양 사이드의 곱과 같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식 세우고 x값 풀어주면 돼.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 x가 몇 개가 나와? 2개 나오지.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예를 들어서 3하고 x하고 27이 있대. 이게 순서대로 등비 수열 이룬대. 그럼 가운데 거 제곱은 양 사이드의 곱이니까 81과 같아. 그럼 제곱해서 81 되는 게 뭐 있어? 뿔마 9가 있지. 뿔마 9. 플러스 9일 때는 공비가 3이라는 거고, 마이너스 9일 때는 공비가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니까 둘 다 가능한 거지. 맞지? 그래서 두 가지 정도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 중에서 조건에 맞는 걸 골라서 너네가 써주면 되겠지. 그래서 이게 등비 중항이다. 뭐 별거 없지 내용. 이게 다야. 이게 다는 아닌데. 이게 거의 절반 했어. 자, 요거 가지고 대표 문제 몇 개만 좀 풀어볼게. 어떤 느낌인지. 등차 수열이랑 패턴이 좀 비슷하다고 했는데 진짜 얘 문제 푸는 것도 비슷해. 우리 등차 수열은 보통 초항하고 공차의 관계식으로 표현한 다음에 연립해서 풀잖아. 그렇게 해서 이제 초항 공차 찾은 다음에 일반항을 구하든 뭐 하든 해서 그렇게 연립해서 푼단 말이야. 맞지? 등비 수열도 마찬가지야. 지금 A4가 마이너스 8로 나와 있는데 A4를 우리가 초항하고 공비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면 돼. A1 R의 세제곱으로. A1 R의 n-1제곱이니까 그지? n 대신에 4 대입해서 이렇게 얘가 마이너스 8이다 라고 쓰고, 그럼 A7은 뭐라고 쓰면 돼? A1의 R의 6제곱이지. 얘가 64지. 됐어? 등차 같은 경우는 더하거나 빼서 연립했다면 얘는 나눠서 연립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나눠주면 어떻게 돼? 좌변 뭐야? R 세제곱분의 1이지. 그리고 마이너스 8분의 1이지. R값 얼마?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구했지? R이 마이너스 2래. 그럼 이따 대입하면 마이너스 8A1은 마이너스 8. A1 얼마? 1이지. 초항하고 공비 찾았으니까 일반항은 1 곱하기 마이너스 2에 n-1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지. 끝이야 이게. 별거 없지. 그 다음 45.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대. 이거 똑같아. A3이라는 건 A1 R의 제곱이고, 그 다음 A7이라는 거는 A1 R의 6제곱이잖아. 얘가 이제 2분의 1. 요것도 나눠봐. 이렇게 나누면 얼만데? R 4제곱분의 1은 얼마야? 16이지. 16. 그럼 R 4제곱은 16분의 1이니까 R 값은 얼마? 뿔마 2분의 1이지.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어? 공비가 양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2분의 1만 가능하지. 2분의 1만. 그래서 공비는 2분의 1이야. 공비는 2분의 1이고, 그러면 초항은 여기다 대입하면 4분의 1 A가 8이니까 A는 뭐야? 32가 되겠지. 초항은 32, 공비는 2분의 1. 그래서 일반항을 찾아야 저게 얼마인지 찾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일반항은 32 곱하기 2분의 1에 n-1제곱인데 얘가 16분의 1이 되는 n값 찾아라 이런 말이지. 그래서
그럼 32로 나눠봐봐 양변에. 그럼 2분의 1에 n-1제곱은 2분의 1의 몇 제곱이야? 32를 나눠주면 2의 몇 제곱? 9제곱이지 9제곱. 그래서 n값은 얼마? 10이겠지. 그래서 16분의 1은 10번째 항이다. 이렇게 찾으면 되지. 별거 없지? 50번. 첫째 항이 81이고 4항이 3이래. A1이 81이고 4항 A1 R 세제곱이지. 얘가 3인 등비수열에서 처음으로 2분의 1보다 작아지는 항이 몇 번째 항인지 구하래. 이것도 마찬가지 항을 찾는 거니까 일반항 구하면 돼. 일단 A1이 81이니까 81 R 세제곱은 3이잖아. 그럼 R 세제곱은 27분의 1이니까 R은 얼마? 3분의 1이지. 공비는 찾았고, 첫째 항도 아니까 일반항 구해보면 81 곱하기 3분의 1의 n-1제곱인데 얘가 2분의 1보다 작아지는 n값 찾는 거야. 이거 계산 돼, 안 돼? 깔끔하게. 안 되지. 왜냐면 밑이 다르잖아. 너네 지수 부동식을 배웠을 거 아니야. 맞지? 배웠지? 배웠어? 안 배웠어? 했지? 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지수 부동식인데 지금 밑이 같아 달라. 밑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계산이 좀 이쁘게는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적당히 유추를 좀 하면 돼. 일단 81이래 여기가. 근데 여기 또 3분의 1이 있으니까 얘가 81 되려면 여기가 뭐 돼야 돼? n이 5일 때일 거 아니야. n이 5일 때. n이 5가 되면 얘가 이제 3분의 1이 4제곱이니까 81분의 1이라서 그때는 이제 1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A5가 1인 거 아니야. A5가. 다섯 번째 항이 1이야. 그리고 여섯 번째 항은 그럼 뭐야? 여기다 3분의 1을 또 곱하니까 3분의 1이 되겠지. 그러면 2분의 1보다 처음으로 작아지는 거는 여섯 번째 항부터겠지. 됐어? 이렇게 찾으면 되겠네. 그 다음에 53. 자, 두수 2와 2048 사이에 4개의 숫자를 넣어서 만든 수열이 순서대로 등비 수열 이룬대. 이때 A1 플러스 A3를 구하래. 일단 요 수열을 내가 새로운 BN이라는 수열로 두면 첫 번째 B1이 뭐야? B1이 2, 그 다음 B 뭐냐 이거 6, 여섯 번째 항이지. B6이 2048이지. 이게 등비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B1 R 5제곱이 2048이다 라고 하면 R 5제곱은 뭐야? 왜 2니까? 1024지, 그지? 그래서 R 값은 얼마? 4가 되겠지. 4의 5제곱이 1024니까. 그래서 공비는 찾았어. 그러면 BN이라는 일반항은 2 곱하기 4의 n-1제곱이잖아. 맞지? 그럼 A1은 얼마야? B2랑 같은 거 아니야? 맞지? A1이 B2지? 그럼 얼만데 이게? 여기다 2 대입하면 2 곱하기 4니까 8이겠네. 그럼 A3는 뭐랑 같아? B 뭐? 4랑 같지? 맞지? B4랑 같잖아. 맞지? 얼만데 B4? 2 곱하기 4에 3제곱이니까 128이겠지. 됐어? 그래서 둘이 더하면 136이 나오겠지. 됐지? 그 다음에 56. 세 양수 x, x 플러스 3, 4x가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룰 때 x값 구하래. 가운데 거의 제곱이 양 사이드의 곱과 같다고 했으니까 4x 제곱이랑 같아. 그래서 이거 풀어주면 2차 방정식 나오니까 그냥 계산할 수 있겠지?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3x 제곱이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3으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 나오고, 인수분해 3일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x는 3 또는 마이너스 1인데 둘 중에 뭐야? 3이겠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너스 1 안 되고 3만 되지. 뭐 별 내용 아니지. 그 다음 62. 자, 우리가 등차 수열을 이루는 3개의 숫자라고 하면 가운데를 a라고 두고 앞에를 a-d, a 플러스 d 이렇게 뒀잖아. 이렇게 둬야 계산이 편하니까. 근데 등비 수열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가운데를 a라고 하게 되면 앞에 게 r분의 a가 되고 뒤에 거는 ar이 나오기 때문에 분수 형태가 나와서 계산이 조금 힘들어지잖아, 그지?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처음부터 a라고 둘 거야. a
AR 제곱 이렇게. 그냥 이 순서대로 앞에서부터. 이렇게 둘 거야, 세 개를. 그래서 이 세 실수의 합이 얼마네? 3이래. 그리고 곱은 A 세제곱 R 세제곱이지. 얘가 이제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나오지. 됐어? 그럼 여기서 AR은 얼마? 응? 마이너스 2지. AR은 마이너스 2. 그래서 A는 마이너스 R분의 2라고 쓸 수 있어. 맞지? 그래서 요거 그대로 여기다 대입하면 되지.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R분의 2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뭐냐? 마이너스 2R인가? 얘가 이제 3이래. 양변에 마이너스 R을 곱하면 2 플러스 2R 플러스 2R 제곱은 마이너스 3R이지. 맞아? 그럼 넘기면 2R 제곱 플러스 5R 플러스 2가 0이니까 인수분해 1, 2하고 2, 1로 가능하지. 그래서 R 값은 마이너스 2거나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맞아? 그럼 뭐 둘 중에 아무거나 상관없어. R 값이 마이너스 2라면 A 값은 1이 나오고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면 4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은 수열이 이제 어떻게 나오는 거야? 수열이 1하고 마이너스 2하고 4. 요때는 이렇게 나오고 수열이 요때는 수열이 이제 4하고 마이너스 2하고 1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니까 순서만 좀 바뀐 거지. 그래서 어차피 숫자는 똑같아서 아무거나 상관없어. 여기서 가장 큰 수는 뭔데? 4가 되겠지. 답이 4지. 그 다음 65. 자, 요거는 좀 중요한데 이 도형에 대한 등비 수열 내용은 저 수능에서도 좀 나오거든. 한 문제씩은 꼭 나오니까 요거는 좀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돼. 이거 물론 이게 나온다기보다는 이제 등비 급수라고 해서 나중에 나오거든. 무한 등비 급수라고 해서 나중에 고3 되면 배우는 게 있는데 그게 얘랑 연결이 좀 돼 있어갖고 일단 여기서 좀 연습 좀 해야 돼. 그리고 이거는 학교 시험에서도 한 문제 정도는 반드시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알았지? 중요하다 이거. 일단은 넓이가 256인 정삼각형 모양의 종이가 있는데 1회 시행해서 중간을 다 찍어. 중점을 찍어서 연결해갖고 가운데 걸 오려내는 거지. 그럼 남은 게 이게 3개가 있을 거 아니야? 요 넓이를 얘기하는 거야, 넓이. 1회 시행 후의 넓이가 이렇게 3개. 그 다음 2회 시행은 남은 삼각형의 각각의 중점을 찍어서 또 가운데를 오려내는 거지. 이렇게 해서 남는 삼각형의 넓이. 그게 2회 시행 후의 넓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1회 시행 후의 넓이를 A1이라고 할게. 이거부터 구해보자. A1이 얼마야? 전체 넓이 얼마라고? 256. 그 다음에 곱하기 4분의 얼마? 3이겠지. 가운데 거 하나 오렸잖아. 그치? 이게 4등분 된 거잖아. 4등분 된 것 중에 가운데 거 오렸으니까. 그래서 4분의 3. 그 다음 A2는 2회 시행한 거. 잘 봐. 2회 시행은 이제 여기 남은 3개의 삼각형의 각각의 가운데를 오려내고 남은 거잖아. 맞지? 그럼 여기 첫 번째 거 요거 하나만 잠깐 볼게. 여기서 가운데 거 오려냈다. 맞지? 그럼 이 오려낸 거의 넓이를 찾아보면 일단 이 넓이 하나는 256 곱하기 4분의 1이지. 일단은. 맞지? 그럼 여기에서 이 가운데 걸 오려냈으니까 곱하기 뭐야? 4분의 3이거든. 근데 이런 게 몇 개 있어? 3개 있잖아. 곱하기 3이지. 그럼 얘를 이제 뭐라고 쓸 수 있냐면 256 곱하기 4분의 3의 뭐야? 제곱이라고 쓸 수 있지. 됐어? 그러니까 내가 이걸 계산을 안 하는 이유가 있지. 형태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거야. 보기 좀 편하게 찾으려고. 공비를 편하게 찾으려고. 맞지? 그럼 A3은 뭘까? 네, 256 곱하기 4분의 3의 세제곱이겠지. 그럼 이런 식으로 따지면 A5는 뭐야? 256 곱하기 4분의 3의 5제곱이 되겠지. 됐어? 그래서 얼마 남아? 얘가 2의 몇 제곱이지? 8제곱. 얘는 2의 몇 제곱? 2의 10제곱이지. 그러면은 2의 제곱 남지. 그 다음에 3의 5제곱은 뭐야? 3의 5제곱. 243이지. 그치. 4분의 243이 답이지. 됐어? 그래서 요거는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좀 써서 규칙을 찾아야 돼. 초항하고 공비를 찾아야 되니까. 보통은 두 번째 항까지만 찾으면 다 찾는 거긴 하거든. 근데 가끔 세 번째 항까지 찾아야 되는 경우도 있어. 가끔. 이게 진짜 가끔이긴 한데
세 번째 항까지 찾아야 되는 경우도 있어. 맞지? 그래서 지금은 딱 두 번째 항까지만 찾아도 다 가능하지. 그 다음에 등비수열의 합. 등비수열의 합인데 일단 여기서도 기호는 SN을 쓸 거야. SN은 초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잖아. 근데 이게 등비수열의 합이니까 등비수열로 좀 표현을 해보면 A1 더하기 A1R 더하기 A1R 제곱에 이렇게 해서 n번째 항까지 더하는 거니까 A1R의 n-1제곱이라고 쓸 수 있지. 맞지? 난 이거를 지금 계산하고 싶은 거야. 그럼 이걸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양변에 R을 좀 곱해봐. 공비 R을 곱하면 RSN을 쓸 수 있고 여기다 R 곱하면 뭐야? A1R이지. 그거를 한 칸 밀려 쓸게. 그 다음은 여기다 R 곱하면 A1R 제곱이지. 이런 식으로 쭉 가서 이 전항에다가 R 곱하면 A1R n-1제곱이고 여기다가 R 곱하면 플러스 A1R의 n제곱이 나오지. 맞아?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지? 이 상태로 둘이 뭐 할 거냐면 뺄 거야. 이렇게. 빼면 이 가운데가 어때? 사라지지. 그치? 요게 사라지고 SN-R SN이 나오면서 A1-A1R의 n제곱이라는 식이 나오거든. 근데 우리가 찾고 있는 게 SN이니까 SN으로 묶어주면 1-R은 A1의 1-R의 n제곱이면서 양변에 1-R로 나눠주면 SN은 1-R분의 A1 곱하기 1-R의 n제곱이라는 식이 나오지. 요게 등비수열의 합공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외우면 돼. 맞지? 일단 R은 뭐야? 등비수열에서? 공비. 그 다음 A1은 초항. 그 다음 N은 항수가 되겠지. 항수. 맞지? 마찬가지 공비하고 초항하고 항수를 알면 그러면 우리는 등비수열의 합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얘는 초항, 그 다음에 얘는 항수. 이렇게. 됐어. 자, 그리고 얘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 1하고 R의 자리를 바꾸면 어떻게 되지? 1하고 R의 자리를 바꾸면 어떻게 돼? 뭐가 튀어나와? 마이너스가 튀어나오잖아. 그치? 그럼 위에 것도 마찬가지 자리를 바꾸면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니까 어차피 그 마이너스 두 개 만나면 플러스 된다고 생각하면서 A1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맞아? 그래서 공식이 두 가지야. 이렇게 1-R로 시작하는 게 있고 R-1로 시작하는 게 있어. 뭔 차이야? 왜 이렇게 두 개를 써? R이 1보다 작을 땐 이걸 쓸 거고 R이 1보다 클 때는 뭐야? 오른쪽 걸 쓰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제 빼는 거다 보니까 음수가 나오면 계산이 좀 힘들어지잖아. 그래서 보통은 R이 1보다 작을 때 1-R로 쓰고 1보다 클 때 R-1로 쓴다고 생각하면 돼. 됐지? 그래서 R의 크기에 따라서 너네가 결정을 해주면 돼. 그러니까 이 공식은 결국 R이 1이 아닐 때, 공비가 1이 아닐 때 사용하는 공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럼 공비가 만약에 1이면 어때? 공비가 1이면 어떻게 될까? 그냥 뭐야? 공비가 1이야. 근데 이제 등비수열 합이잖아. 예를 들어서 초항이 3인데 다섯 번째 항까지 더할 거래. 그러니까 공비가 1인 등비수열에서 다섯 번째 항까지 더할 거래. 얼마야? 다섯 번째 항까지 더할 거래. 15. 그러니까 뭐 한 거야? 3 곱하기 5 한 거지. 그지? 그러니까 공비가 1일 때는 A1, N이라고 하면 돼. 초항에다가 그냥 항수 곱하면 나오겠지. 됐어? 그래서 이렇게. 요게 등비수열의 합공식이야. 외워야 돼. 맞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 이게 그냥 너네 계산하던 대로 하면 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초항이 3이고 공비가 2인 어떤 등비수열에 S5를 구하고 싶대. 다섯 번째 항까지 합을 구한대. 그럼 공비가 2니까 당연히 이거랑 이거 중에 뭐 쓰겠어? 오른쪽 왼쪽. 오른쪽 걸 쓰겠지. 그럼 2-1분의 초항 3에 2의 항수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냥 쓰면 끝이라고. 이거 계산하면 된다고. 됐어? 계산하면 93인가 나오겠지. 개 쉽지. 그지? 그러니까 등차수열의 합공식 대입하듯이 똑같이 대입하면 된다고. 됐지? 외워야 돼, 요거.
그래서 이것도 문제를 좀 풀어볼게. 대표 문제 몇 개만 풀어보자. 네, 69번 한번 보자. 자,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 AN에서 A2라는 건 A1R이잖아. 얘가 10이고 A4라는 건 A1R 세제곱이잖아. 얘가 40이지. 그러면 요거 나눠주면 어떻게 돼? 여기서 초항 공비를 또 찾아야 되니까 연립해서 R 제곱분의 1은 4분의 1이니까 R 값은 얼마? 2가 되겠지. 지금은 이제 양수라고 했으니까 뿔마가 붙는데 근데 양수라고 했으니까 공비를 2라고 생각하고 그럼 초항은 얼마? 초항은 5가 되겠지. 됐어? 이 수열의 첫째 항부터 10항까지 합을 구하래. 그러면 S10은 뭔데? 뭐 써야 돼? 1-R이야? R-1이야? R-1 쓰면 되지. 2-1의 초항 얼마? 5. 그 다음에 2의 10제곱 마이너스 1이겠지.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야? 1023이잖아. 5 곱하기 1023이거든. 얼마야 이거? 5115가 나오지. 됐어? 쉽지? 그 다음 74. 첫째 항부터 3항까지 합이 14고 첫째 항부터 6항까지 합이 126인 등비수열의 5항을 구하래. 자, 그러면은 S3이라는 거는 R-1분의 초항 A1에 R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이겠지. 세 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14. 이렇게 나왔어. 그리고 6번째 항까지 합 S6이지. R-1분의 A1에 그 다음 R의 6제곱 마이너스 1이지. 얘가 126이지. 나눠주면 어떻게 돼? R-1 나가고 A1 약분될 거 아니야. 그리고 요게 뭔데? R 6제곱 마이너스 1이 뭔데? R 세제곱 플러스 1하고 뭐야? R 세제곱 마이너스 1 합차잖아. 합차니까 이렇게 약분도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좌변에 남는 건 R 세제곱 플러스 1 분의 1만 남지. 그리고 126분의 14 하면 얼만데? (126분의 14) 9 분의 1이지. 그럼 R 세제곱 얼마? 8. R 값은 2가 되겠지. 맞아? R이 2래. 여기다 대입해봐. 대입하면 뭐야? 2-1분의 A1에 8-1이니까 7이지. 얘가 14래. 그래서 약분하면 A1은 얼마? 2가 되겠지. 됐어? 다섯 번째 항은 뭐야? A1 R의 4제곱이지. 그래서 32가 되겠지. 됐어? 그러니까 얘는 둘이 연립할 때 나눠서 해주면 돼. 나눠서 해주면 적당히 약분될 거 약분되고 우리가 찾고 싶은 값이 나올 거야. 알았지? 그 다음 78. 자, 이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 공식 다시 한번 써보면 우리 SN에서 SN-1 빼면 뭐 나와? AN 나오지, 그치? 근데 이거는 두 번째 항부터 성립하고 N이 1일 때는 초항하고 S1하고 어때? 같다. 요게 한 세트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건 모든 수열에 다 써먹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도 써먹을 수 있어. 여기서 지금 A1하고 A4를 구하라고 했는데 뭐 A1은 이걸로 구하면 되지. 첫 번째는 A1. A1이 S1이니까 4의 제곱 마이너스 4에서 12로 구할 수 있고 두 번째는 A4거든. A4는 그냥 S4에서 S3 뺐다고 생각해도 되지. 그치? 이렇게 계산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4 대입하면 4에 5제곱 마이너스 4 빼기 3 대입하면 4에 4제곱 마이너스 4니까 계산하면 4의 5제곱 1024지. 여기서 4의 4제곱이면 256 빼니까 얼마? (768이지) 맞아? 맞냐? 맞지? 맞겠지? 768. 그래서 이거 둘이 더하면 얼마? 780이지. 됐어?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근데 지금은 사실 이제 A1하고 A4 요거 두 개만 구하는 거라서 그냥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만약에 여기서 일반항을 구하라고 하면 일반항도 한번 구해볼게.
자, SN에서 SN-1을 빼면 돼. 그럼 빼면은 이제 4의 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4에서 4의 n제곱 마이너스 4를 빼는 거지. 맞아? 그럼 이거 계산이 어떻게 되지? 계산 어떻게 돼, 이거? 일단 뒤에 4는 어때? 없어지지. 또 4의 n 플러스 1제곱에서 4의 n제곱 어떻게 빼냐? 어떻게 빼, 이거? 이거 계산할 수 있잖아. 어떻게 빼, 이거? 지수끼리? 엄마? 맞아. 그치. 얘 4 곱하기 4의 n제곱이라고 하면 되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하나의 문자로 생각해봐. x라고 생각해봐. 그럼 4x 빼기 몇 x야? 그냥 x 아니야? 몇 x인데? 3x지, 3x. 그러니까 3x, 3 곱하기 4의 n제곱이지. 됐어? 이상하게 너네 이런 거 잘 못 보더라. 이거 문자로 생각하면 돼. x 같은 거라고 생각해. 그럼 4x 빼기 x잖아. 맞지? 그러니까 얘를 맞추는 거지. 지수를 맞추는 거지. 지수를 맞춰주면 이제 그냥 미지수로 생각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이렇게 해서 계산한 식은 두 번째 항부터 성립하잖아. 맞지?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 초항은 어때? 초항은 대입하면 12가 나오니까 초항은 10이고 얘는 두 번째 항부터 이렇게 성립한다. 그래서 AN이라는 거는 수열이 3 곱하기 4의 n제곱인데 두 번째 항부터 성립하고 n이 1일 때는 12다. 이렇게 이제 나눠서 쓰면 되는데, 근데 여기다 1 대입하면 어때? 12가 나오지? 12가 나오지, 그지? 12가 나와. 그럼 얼마야? 얼마가 아니라 얘랑 어때? 같잖아. 그럼 AN이 뭐야? 그냥 3 곱하기 4의 n제곱 이렇게 써도 되는 거지. 됐어? 뭐 이런 식으로 해주면 돼. 만약에 여기 1 넣었을 때 얘랑 다르면 그냥 나눠서 쓰면 되는 거고, 같으면 이 합쳐서 그냥 이렇게 써버리면 되는 거고. 됐지? 똑같이 하면 되는데, 근데 우리 앞에서 등차 수열 같은 경우는 좀 어떤 특징이 좀 있잖아. 그 n에 관한 2차 이하의 식이면서 상수항이 없어야 등차 수열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맞지? 그런 특징이 있던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 좀 특징이 있긴 있어. 자, 등비 수열의 합 공식을 다시 써보면 r-1분의 a1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인데, 자, 이거를 전개를 좀 하면 r-1분의 a1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r-1분의 a1이라고 쓸 수 있거든. 이거를 잠깐 조금 치환을 해서 a 곱하기 r의 n제곱 플러스 b라고 했을 때 a 플러스 b가 얼마야? a 플러스 b. a 플러스 b 얼마? 0이지, 0. 맞아? 이런 형태로 나오면 얘는 등비수열의 합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 오케이? 됐지? 이렇게 나왔을 때. 그러니까 다시 여기서 중요한 거는 R의 n제곱 형태로 만들었을 때를 얘기하는 거야. R의 n제곱 형태를 만들었을 때 앞에 개수랑 뒤에 상수를 더한 값이 0이면 그러면 얘는 초항부터 등비수열을 이룬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됐어? 됐지? 그리고 그때 공비는 n 밑에 있는 요 r 값이 공비가 되겠지. 됐냐? 다시 잘 봐. sn이 4의 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4야. 그치? 그럼 이거를 r의 n제곱 형태로 만들었을 때, 그러니까 4 곱하기 4의 n제곱 마이너스 4가 됐을 때, 이때 개수하고 상수 더하면 얼마? 0이잖아. 그래서 초항부터 이쁜 등비수열이 나온 거지. 됐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이해하지? 그렇지. 그럼 만약에 이게 0이 아니면 어때? 이게 0이 아니면? 계산해볼게. 0이 아닌 경우를 계산 한번 해볼게. 봐봐. 일단 요거는 조금 기억하고 있으면 되고, 예를 들어서 봐봐. SN을 내가 2의 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쳐볼게. 이렇게 있다 해보자. 그러면 이거는 만들었을 때 2 곱하기 2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이 형태를 만들었을 때 얘랑 합이 얼마야? 1이잖아. 0이 아니잖아. 그치? 그럼 이런 경우는 얘가 수열이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 볼게. SN에서 SN-1 한번 빼보자. SN-1은 2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서 여기 빼버리면 1은 사라질 거고, 맞지? 사라지고 여기서 여기 뺄 건데, 그럼 2의
n제곱 곱하기 2에서 2n제곱 빼는 거니까 그냥 2n제곱이 나오지. 이렇게. 맞아? 그래서 an이라는 일반항은 2의 n제곱으로 나오는데 얘는 근데 두 번째 항부터 성립을 하고 그 다음에 진짜 초항 여기다 1 대입하면 얼만데? 3이지 3. 그치? 어때? 위에다 1 넣으면 여기 나와? 안 나오지 그치? 이런 수열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이 형태를 만족하지 않잖아? 지수 형태야. 아래 n제곱인 형태에서 개수하고 상수 더했을 때 0이 나오는 형태는 초항부터 이쁜 등비수열이 나오는데 근데 이게 0이 안 되면은 얘는 이제 두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인 거지. 두 번째 항부터. 초항에서 두 번째 항 넘어올 때 좀 삑사리가 나는 거지. 이해하지? 이건 앞에 등차수열에서도 했었잖아. 우리 등차수열의 일반항에서 만약에 상수항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상수항이 있다면 얘는 초항부터 등차수열이 아니잖아. 두 번째 항부터 등차수열이잖아. 초항에서 두 번째로 넘어올 때 삑사리 한번 나오고. 맞지? 그거랑 똑같은 패턴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 형태를 만족하면 등비수열 이쁜 거. 그 다음에 이 형태를 만족하지 않으면 두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 됐어? 이해했지? 이때는 그냥 이렇게 계산하면 돼. 그냥 계산. 이게 사실 여기서 SN에서 SN-를 빼는 게 등차수열에서는 이게 전개도 해야 되고 좀 길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좀 편한 공식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편한 방법 이용해서 좀 쉽게 갈 수 있었는데, 근데 얘는 SN에서 SN-를 빼는 게 어렵냐? 그렇게 어렵진 않지. 길지도 않고, 그지? 그래서 그냥 얘는 SN에서 SN-를 그냥 빼서 계산할 거야. 알았지?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 알고 있으면 좋다. 자, 이 원리합계라는 건데, 자, 이건 원금하고 이자의 합계를 얘기하는 거야. 원리합계라고 해서. 이거는 등비수열에만 있는 내용인데, 자, 이게 일단 뭔 내용이냐면, 우리 이게 물가는 점점 오르지. 시간이 지날수록. 맞지? 물가는 점점 오르는데, 그러니까 그런 물가에 대한 내용이거든. 그러니까 화폐 가치에 대한 내용인데, 너네, 내가 초등학교 때는 50원짜리 아이스크림이 있었어. 응? 요렇게 생긴. 무슨 빠피코처럼 그 쭈쭈반데. 뭐 이 새끼야? 그 정도는 아니야 이 새끼야. 콜라 맛의 50원짜리 아이스크림. 이게 아직도 나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이런 게 있었어. 그리고 그때가 쌍쌍바가 100원이었어. 쌍쌍바가 되게 컸어. 지금은 한 요 정도밖에 안 되더만 쌍쌍바가. 아니야? 되게 작던데? 옛날에는 그거에 한 2배는 됐던 것 같아. 그때 쌍쌍바 가격이 100원이었거든. 지금 얼마야? 600원. 600원 정도. 600원 정도 하지. 아무리 싸게 가도 막 500원 하잖아. 그러니까 많이 올랐지. 그러니까 그 당시 100원하고 지금 100원의 가치가 어때? 다르잖아, 그지?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요거에 대한 내용인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용어들 몇 개를 좀 얘기를 해보면, 첫 번째로 예금하고 일단 적금이 있어. 예금이 뭐지? 돈 넣는 거, 그치?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이제 넣을 수도 있고, 그치? 뺄 수도 있고, 맞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그런 게 이제 예금이고, 적금이라는 거는 어떤 일정한 기간에 일정 금액을 계속 납부하는 거야. 계속 이제 쌓아놓는 거야. 쌓아놓고 나중에 기간이 끝나면 이제 내가 한 번에 이걸 찾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목돈을 만드는 데 쓰는 거지. 맞아? 그런 게 적금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 두 번째는 단리법이 있고 복리법이 있어. 단리법이라는 거는 뭐냐면 원금에만 이자가 붙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원금에만 이자가 붙는 거. 예를 들어서 너네가 통장에 100만 원을 넣어놨어. 그리고 이자를 1년이 지날 때마다 한 3%씩 준다고 쳐보자. 5%씩 준다고 쳐볼게. 아니야, 10% 준다고 해볼게. 통 크게. 이자가 10%야. 1년에 10% 준다.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단리법 같은 경우는 1년이 지난 후에 얼마야? 100 플러스 10원이 되겠지. 네? 10원? 10만 원. 맞지?
그치? 그러니까 100만 원에 대한 10%니까 요 10만 원을 준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1년이 또 지나면 어때? 100만 원에 얼마? 100분의 20을 주는 거지. 곱하기 2인 거지. 맞아? 20만 원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100만 원이라는 원금에 대한 이자만 계속 준다고 생각하면 돼. 이해하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N년 후에는 100 플러스 100 곱하기 100분의 10n이 되겠지. 10n. 그치? 100분의 10 곱하기 n 이렇게. 됐어? 요게 단리법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복리법 같은 경우는 이자까지 합쳐서 그거에 대한 이자를 준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처음에 100만 원을 넣어놨잖아. 그럼 1년 후는 당연히 똑같지. 100 곱하기 100분의 10이고, 그 다음에 요거를 또 갔을 때 1년 후가 또 지나면 이거에 대한 10%를 준다는 얘기야. 이해하냐? 원금하고 이자를 합친 금액에다가 적용을 해서 거기에 대한 10%를 준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내가 얘를 100으로 살짝 묶어보면 1 플러스 100분의 10이잖아. 맞아? 그럼 여기에 10%를 또 얹어주는 거니까 100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10의 제곱이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그럼 그 다음에 또 지나면 어떻게 되는가? n년 후에는 100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10의 n제곱으로 준다고 생각하면 돼. 됐어? 그럼 당연히 둘 중에 뭐가 더 좋아? 복리가 좋겠지. 그치? 얘는 거듭제곱이잖아. 얘는 그냥 단순히 곱하기인데 얘는 거듭제곱이니까 얘가 훨씬 빨리 커질 거 아니야. 이해하지?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복리법이랑 단리법에 대한 차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여기 밑에도 그냥 식으로 나와 있는데, 단리법 같은 경우는 1 플러스 이 이율에다가 n을 그냥 곱한 거고, 그 다음 얘는 아래 1 플러스 아래 전체적으로 이제 n제곱 거듭제곱이 들어가기 때문에 얘가 훨씬 빨리 커진다고 생각하면 돼. 됐지?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단리와 복리에 대한 내용이다. 여기서 하는 거는 보통 복리법을 대부분 다룰 거야. 복리법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율, 월이율하고 뭐 연이율 이런 게 있는데, 월이율 같은 경우는 뭐야? 이거 그냥 뭐 알 것 같은데? 월이율. 월이율은 뭐야? 달마다 이자를 주는 거지. 그 다음 연이율은 연마다. 그치. 그러니까 1년이 지날 때부터, 아까 1년이 지날 때마다 이제 이자를 주는 거. 그게 이제 연이율이 되겠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기수부라고 기말불이 있어. 자, 이 기수불 기말불은 뭐냐면, 연초에 넣느냐 아니면 연말에 넣느냐 이거의 차이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기수불이라고 해볼게. 그러니까 25년 1월 1일부터 내가 5만 원씩 적금을 들었어. 그러니까 5만 원씩 이제 적금 들어서 내가 돈을 좀 모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1월 1일에 돈을 넣었어. 그리고 1년 지나고 나서 26년도 1월 1일에 마찬가지 5만 원을 또 넣었어. 맞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한 10년을 넣었다고 쳐볼게. 그러면은 이게 총 이제 10년째 되는 해가 이제 2035년 정도 되겠네? 2035년 1월 1일에 이제 마지막으로 5만 원을 넣고, 그리고 나서 이 5만 원 넣은 거를 이제 다 빼갈 거 아니야? 그치? 이때 이제 말에 빼간다고 생각하면 돼. 12월 31일 날. 요런 게 대충 기수불이야. 그러니까 초에 넣고 말에 가져가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기말불은 말에 넣고 말에 가져가는 거야. 1월 31일 날 넣었어, 돈을. 그리고 1년 지나서 또 1월 31일 날 또 넣었고, 이런 식으로 해서 1월 31일까지 넣고, 1월 31일이 아니라 12월 31일이지. 31일, 12월 31일. 그러니까 25년 12월 31일. 마찬가지 26년 12월 31일 날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에도 12월 31일 날까지 넣고 나서 이때 이제 찾아가는 거야. 12월 31일 날. 이렇게. 그러니까 이때 넣고 이때 찾아간다는 거는 뭐 그냥 예시로 좀 들어보면, 아침에 은행문 열고 돈 넣고 5만 원 넣고, 그리고 저녁에 문 닫기 전에 이걸 한 번에 싹 긁어서 이제 가져가는 거지. 이해했냐고 말이지. 그래서 그런 게 기말불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초에 넣고 말에 가져가냐 아니면 말에 넣고 말에 가져가냐, 그 차이라고 생각하면 돼. 됐지? 이게 이제 사실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게 되면 우리가 계산을 하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한 두 가지 정도로 틀을 좀 잡아놓고 이제 문제를 푼다고 생각하면 돼.
초에 넣고 말에 가져가는 거냐 아니면 말에 넣고 말에 가져가냐 이렇게. 됐지? 그래서 이런 내용인데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면 봐봐 어떤 내용이냐면 37번 잠깐 볼게. 자 다음은 연이율 3%. 연이율 1년마다 준대. 그치? 몇 프로? 3% 준대. 3%이고 1년마다 뭐로? 복리로 준대. 복리로. 단리 말고 복리로 준대. 복리로 매년 초에 뭐야? 기수불이야 기말불이야? 기수불이야. 매년 초에 A1씩 5년 동안 적립한대. 적금이네. 이해했어? 이때 5년째 말에 찾아간다고 했지. 말에 적립금의 원리 합계, 원금과 이자의 합계를 그림으로 나타낸 거. 이렇게. 됐어? 그래서 보통 원리 합계는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때 그림을 좀 그리는 편인데 요걸로 그냥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 일단은 처음이 이제 첫 번째가 기수불이니까 요 기수불로 한번 해보자. 자 일단 첫 번째 1회차 초에 집어넣는 거니까 1회차 초에 A만 원을 넣었대 얘가. 됐어? A만 넣었어. 적금했어. 시작을 했지. 그리고 1년이 지났어. 2회차가 왔어. 2회차 초에 또 A만 원을 넣겠지. 그리고 작년에 넣었던 그 A만 원엔 뭐가 붙겠어 이제? 이자가 붙겠지. 몇 프로? 3%, 1.03이 붙을 거야. 맞지? 1 플러스 100분의 3이니까. 그치? 1.03. 그리고 이제 1년이 또 지나서 3회차가 왔어. 그럼 여기서도 A1을 또 넣겠지. A만 원 넣겠지. 그러면 전에 넣었던 것들은 이자가 또 어때? 한 번씩 또 붙겠지. 1년이 또 지났으니까. 그럼 뭐라고 쓰면 돼? A 곱하기 1.03의 제곱이고 얘는 A 곱하기 1.03이라고 쓰면 되지. 복리니까 제곱으로 가겠지. 거듭제곱으로. 됐지? 그리고 하나 또 지났어. 1년이 또 지났어. 그러면 어떻게 돼? A 곱하기 1.03의 얼마? 세제곱이고 얘는 A 곱하기 1.03의 제곱이고 얘는 A 곱하기 1.03이고 그리고 우리가 A를 또 넣었겠지. 맞아?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4번 넣었지. 4번. 그럼 5년까지 넣을 거니까 5번이 끝이네. 5회차 초. 이때는 또 이제 A의 1.03의 4제곱. 이자가 한 번씩 또 붙을 거 아니야. 세제곱이고 얘는 1.03의 제곱이고 얘는 A의 1.03이고 그리고 A를 한 번 또 넣겠지. 됐어? 그럼 이제 더 이상 넣는 건 이제 끝났어. 왜냐면 5년까지 넣는 거니까 5번 넣는다는 얘기잖아. 맞지? 5번만 넣을 거야. 5년까지 넣는다 했으니까. 맞지? 5번 넣었어. 그럼 끝났어. 근데 지금 이 시점은 어느 시점이야? 몇 월 며칠이야? 얘는 1월 1일이야 지금. 그치? 근데 이때 찾아가는 거는 5회차 말에 찾아간다. 5회차 말에. 그러니까 이 연도에 12월 31일 날 찾아갈 거라고. 오케이? 그러면 하루만 더 지나면 1년이 지난 거지. 맞지? 그러니까 1년을 다 채우진 못했지만 거의 99%는 채웠잖아. 그래서 그냥 이자가 한 번 더 붙는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A 곱하기 1.03에 얼마? 5제곱. 그러니까 한 번씩 더 붙는 거야, 이자가. 1.03에 4제곱 이런 식으로 쭉 가서 마지막에도 A 곱하기 1.03 이렇게 한 번 더 붙는 거지. 됐어? 그래서 우리는 이때 이 금액을 찾아가려고 하는 거지. 이거는 근데 이 숫자에 대한 지금 수열, 이것도 수열인데 이 수열은 지금 무슨 수열이야? 이게 등비 수열이지, 그지? 초항이 얼만데? 얘부터 보면 돼. A 곱하기 1.03이 초항이지. 공비가 얼마? 1.03이지. 초항에다가 공비 1.03 마이너스 1에 초항 그리고 1.03에 항수가 5개니까 5제곱 마이너스 1. 이걸 계산하면 이제 원리합계가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됐어? 요거 계산하면 돼. 그리고 너네가 1.03의 5제곱은 계산을 할 필요는 없어. 문제에서 알려줘. 지금 문제에서 뭐라 나왔어? 1.03의 5제곱이 얼마래? 1.5? 2.2? 1.2로 나오면 돼. 그치? 1.2로 그냥 계산하면 돼. 됐어? 뭐 그냥 해보면 1.2면 요거 빼버리면은 이제 A 곱하기 1.03에 곱하기 2가 0.2네? 0.2. 0.2가 되고 그 다음에 분모는 0.03이잖아. 그러면 소수점 2개 깐다고 치면 3으로 약분해서 339에다가 이 계산이 안 되는구나. 그치? 딱 떨어지진 않네. 아무튼 계산하면 뭐 나오겠지, 그치? 지금 좀 더럽네. 아무튼 뭐 계산하면 뭐 나올 거야. 됐지? 그냥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 자, 이게 이제 기수불에 대한 내용이고, 두 번째는 기말불인데, 자, 얘는 말에 낼 거야, 말에.
말에 넣고 말에 찾아가는 건데 일단 1회차 말 그러니까 24년 12월 31일 날 이제 A1을 넣는 거지. 그리고 2회차 말은 26년 12월 31일 날 A를 넣을 거야. 그럼 작년에 넣었던 A에는 1.03이 붙겠지. 됐어?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3회차 말에는 어때? A를 또 넣었고 그 다음 이자가 한 번 또 붙고 1.03의 제곱 A의 1.03. 그 다음에 4회차 말에 A를 한 번 또 넣었고 그 다음에 A의 1.03의 세제곱 A의 1.03의 제곱 A의 1.03 이렇게. 그 다음에 5회차 말 이때 마지막으로 A를 넣을 거야. 12월 31일 오전 9시. 은행이 9시냐? 아무튼 은행 열었을 때 바로 가서 넣는 거야.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자가 일단 붙었겠지. 1년은 지났으니까. 제곱, 세제곱 이런 식으로 해서 A까지 이렇게 나오겠지. 그리고 요거 넣어놓고 바로 그 당일날 찾아가는 거야. 바로. 그러니까 이자가 붙을 시간이 있어 없어? 없겠지 얘는. 하루도 안 지났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이자가 붙을 시간이 없어서 그냥 이 상태로 그냥 찾아가는 거지. 이 상태로. 그럼 이것도 무슨 수열? 등비 수열. 초항은 얼마? 초항은 A지. A. 그냥 A. 맞지? 그리고 공비가 1.03 똑같아. 마이너스 1에 초항에 1.03의 항수는 5개 똑같지. 5번 넣었으니까. 그치? 요렇게. 됐어? 이걸 계산하면 이제 원리합계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기수불하고 기말불의 차이는 뭐야? 둘의 차이는? 무슨 차이? 그치. 그러니까 초항 차이가 있는 거지. 초항이 그냥 A냐 아니면 A의 1.03을 한번 곱했냐 그거의 차이가 되겠지. 됐지? 그러니까 왜냐면 아무래도 얘는 이자가 한 번 더 붙을 시간이 없었잖아. 얘는 한 번 더 있었고. 맞지? 그러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 됐지? 그래서 이걸 공식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어찌됐건 등비수열의 합이니까 합에다가 대입을 하는 거야. 그래서 너네가 일단 이 그림 정도만 그리면 돼. 지금은 내가 좀 설명하느라 좀 자세하게 그리긴 했는데 이걸 다 그릴 필요 없고 적당히 규칙만 좀 보면 돼. 여기가 2초일 때 1제곱이고 3초일 때 제곱이고 4초일 때 3제곱이니까 이런 식으로 쭉 가서 땡땡땡 간다고 치고 5 말일 때 A 곱하기 뭐 1.03의 5제곱 뭐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된다고. 다 쓸 필요 없이. 적당히 규칙만 좀 보고 이제 뒤쪽을 이제 예상을 하면 되는 거지. 됐지? 그렇게 해서 초항하고 공비 그리고 항수까지 찾아서 등비수열 합공식에 대입해서 계산하면 끝이야. 됐지? 그래서 원래 옛날에는 이게 되게 유형이 많았거든. 유형이 되게 이게 기본이고 지금 얘기한 게 기본이고 여기서 좀 활용이 돼서 할부 문제 같은 것도 있고 할부가 딱 대표적인 거잖아. 할부가 이제 내가 당장 지불할 돈이 없으니까 좀 미래까지 이제 갚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돈을 내가 좀 더 쓰고 한 뭐 예를 들어서 할부 3개월 정도를 끊었다고 치면 어떤 물건을 사놓고 3개월까지 갚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물건의 가격이 예를 들어서 뭐 한 100만 원이었다 치면 3개월 후에 갚는 거는 뭐 108만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이제 3개월 후랑 다르니까. 이해하지? 뭐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할부 같은 것도 있고 연금 같은 것도 있어. 연금을 땡겨 쓰는 거. 내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20년 동안 연금을 이제 받는다고 했을 때 그걸 20년 동안 기다리면서 받는 게 아니라 그걸 한 번에 땡겨서 오늘 받게 되면 이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그런 계산에 대한 문제도 있어. 예를 들어서 연금이 내가 20년 동안 만약에 한 20억을 받는다고 쳐볼게. 그러면 이걸 땡겨서 받았을 때 얼마 정도를 받을 수 있는지. 당연히 돈이 좀 줄겠지. 그치? 그래서 뭐 그런 거에 대한 계산, 그런 내용도 이제 활용으로 나왔는데 요즘에는 그런 거는 잘 안 나오고 요즘에는 그냥 조금 기본에다가 조금 활용된 정도, 그러니까 조금 약하게 나오고 있어. 요즘에 농도는 좀 약해.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그래서 82번 잠깐 보면 태연이의 부모님이 노후 생활을 위해서 매년 말에 얼마 늘 거야? 200만 원 늘 거야. 언제? 말에. 그치. 기말불이겠지. 맞지? 200만 원씩 적립하려고 한대. 적금이네. 맞지? 그리고 연이율 몇 프로? 4%. 그치. 연이자. 그치? 4%로 1년마다 뭐? 복리로 계산할 때 10년째 말에
적립금의 원리합계를 구하래. 그러니까 10년 넣겠다는 얘기야. 그리고 말에 찾아가는 거지. 맞지?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일단 첫 번째 1회차 말 이때 200만 원 넣었어. 이 말 200 넣었어. 전년도에 넣은 거는 1.04가 붙겠지. 됐어? 3말은 어때? 200 넣었고 200에다가 1.04에 제곱이 되겠지. 한 번 더 붙지, 그지? 여기도 200에다가 1.04가 붙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몇 번 넣는 거야? 10번 넣는 거지. 10번. 그래서 10년째 말에는 여기에서도 200을 넣었겠지. 딱 말까지 그러니까 말에 넣고 있으니까 10년째 말에도 넣는 거야. 이것도 이제 아침에 찾아가서 200 넣고 저녁에 그냥 그날 이제 싹 긁어 모아서 가져가는 거지. 그지? 그러면 여기는 뭐야? 처음에 넣었던 거는 이자가 몇 번 붙었어? 몇 제곱? 9제곱이겠지. 규칙을 찾아야 돼. 2말일 때 1제곱이고 3말일 때 2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얘를 대표적인 규칙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럼 10말일 때는 9제곱이 되겠지. 됐어? 그럼 이런 식으로 쭉 나올 거 아니야. 그 다음 8제곱, 7제곱, 6제곱 쭉 내려오겠지. 그지? 그럼 이 상태에서 요거의 합이니까 초항 얼마? 초항 200. 그 다음 공비는 1.04. 그치? 그 다음에 1.04의 항수 몇 개? 10개. 그치? 마이너스 1제곱이지. 그래서 얘는 0.04에 200에다가 1.04의 10제곱이 얼마래? 1.48로 나와 있지. 그치? 1.48에서 1 빼면 뭐야? 0.48 이렇게 나오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소수점 없앨 수 있고 4분의 48 약분하면 10이니까 곱하면 얼마? 2,400만 원이 나오겠지. 됐어? 그러니까 이자가 한 400만 원 붙은 거지. 이해했어? 200만 원씩 10번 넣었으면 그냥 단순 계산으로는 2천만 원이잖아. 그치? 근데 거기다가 400이 추가가 됐지. 이자가. 됐지? 뭐 이런 내용이야. 에이.